안녕하세요. 안응원입니다. 네, R 실습 스터디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하고 서포터 벡터 머신 모델 생성 및 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네, ANN이라고 하죠. 네,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에요. 네, 이런 거, 요 말은 처음 듣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력값이 있고 이 입력값들이 이제 하나의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요. 여기가 인풋이 되겠고요. 여기가 아웃풋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형태, 네, 이런 형태를 좀 함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런 함수를 인간의 신경망 같이 구현해 놓은 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입력층하고 출력층이 있죠. 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를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LP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뭔가 층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인풋, 여기 중앙에 있는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웃풋 레이어. 아웃, 아웃.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풋 레이어에 값을 입력을 해주고 이런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이런 모델, 이것이 이제 ANN 기반의 그렇죠? ANN 인공신경망 기반의 분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아이리스 데이터 있죠? 네, 아이리스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가 뭐였죠?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었죠? 아, 네. 자, 아이리스 데이터는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렇게 총 150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4개의 이 X값, 그렇죠? 세팔 랭스, 세팔 위드, 그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드 이 4개의 이 각각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이게 붓꽃의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50개씩 네. 세토사, 그다음에 버시칼라, 그다음에 그죠?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붓꽃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러면은 독립 변수가 4개죠. 네, 독립 변수가 4개, 그리고 종속 변수가 1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보시면은 이걸 확대를 조금 해볼까요?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확대가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헤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5개, 6개만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확인을 할 수 있고 4개의 종속 변수, 독립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에 이 150개의 이 데이터를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나눴었죠. 네, 데이터 분할하기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눈다. 네, 이 데이터를 그냥 순서대로 나누면은 어, 약간 성능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거를 종류별로 동일한 분포로 나누기 위해서 그 CARET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확대를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 패키지를 카렛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create data partitio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있는 이 품종 필드를 0.7만큼 가지고 온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인덱스를 주고요. 이 인덱스만큼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이 인덱스만큼 그렇죠? 이 개수만큼 아이리스 언더바 트레인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0.7만큼 그렇죠? 70%만큼 아이리스 트레인 데이터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덱스만큼이니까 30만큼, 그렇죠? 30%만큼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테스트에 넣어주는 그런 코드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패키지를 등을 다 했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래서 이 아이리스 트레인의 이 차원을 보시면은 105개, 105개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 변수 컬럼 수는 5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테스트는 45개 들어가는 거죠. 네. 150개의 30%인 45개. 그리고 까지 했으니까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렇죠? 이 종류, 트레인 데이터의 종류는 35개씩, 세토사 35개, 그다음에 버시칼라 35개, 버지니카 35개 해서 총 105개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35개씩 각각 잘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분류를 잘 했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를 분류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트레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R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가 그 NNet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뉴럴넷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뉴럴넷. 네.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N넷에 있는 패키지가 이제 함수가 사용하기가 간편해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시각화를 할 때는 또 뉴럴넷이라는 이 패키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n넷이라는 패키지의 nn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넷이라는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n넷이라는 패키지 설치를 하고 n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할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인자는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하고 물결 있고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y는 아니지 y는이 아니고 y 값은 이 스파이시즈 이 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속 변수들은 전체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뮬러 형태로 입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인자는 이제 그 데이터셋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 요 사이즈는 이제 히든층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인자입니다. 네, 자, 간단하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넣느냐?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트레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인공신경망은 이제 우리가 그 입력 데이터의 단위나 범위가 이제 변수마다 좀 다른 형태나 좀 다른 분포가 있을 경우에 그 분류 결과가 조금 왜곡이 되거나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던가 정규화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를 한번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를 어떻게 해주느냐? 보시면은 짠 이렇게 sappl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를 해줄 거고요. 네, 스케일을 통해서 표준화를 해줄 거고, 자 여기서 이 x값, 네, x값만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네, y값은 저희가 어떻게 생겼었죠? y값은 네, y값은 문자열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표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요 값들을 표준화를 해준다. 자, 그래서 x값만 표준화를 해주고요. 이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줘서 이 아이리스 트레인 스케일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셋도 아이리스 테스트 스케일에다가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변수에 이제 y 값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x 값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y 값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는 이렇게 아이리스 트레인에 이 마지막 y 값을 붙여주는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이제 최종 모델이고, 그리고 y-값은 품종, 그리고 x-값은 전체를 다 넣고, 트레인 데이터는 우리가 표준화한 요 데이터, 그리고 그 히든층의 개수는 히든층의 노드의 개수는 3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코드고요. 네,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nnet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그다음에 자,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 보이게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이 결과를 넣어줬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찍어볼까요? 결과를 찍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433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웨이트가 27개다. 자, 요 433은 뭐냐? 요 4는 인풋 값이에요. 그렇죠? 인풋 값이 4개. 저희가 x 값이 4개였죠. 그래서 인풋 값이 4개고 히든층이 히든층의 개수가 3개.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이 3개예요. 요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인풋 값이 4개였죠. 네, 인풋 값이 4개였고 세팔 랭스부터 세팔 위드 그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드 이렇게 4개의 인풋 값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히든층을 3개로 지정을 했었죠. 네, 3개로 지정을 해서 지금 네,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층도 3개였죠. 아까 전에 4, 3, 3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웃풋이 왜 3개냐? 네, 뭐 다 연결이 됐죠? 여기 하나 연결이 빠졌나? 네, 아웃풋이 왜 3개냐면은 저희가 품종이 3개잖아요. 그렇죠? 품종이 3개니까 결과값이 세 종류였잖아요. 그렇죠? 붓꽃의 종류가 3개였으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해서 이 아웃풋에 왔을 때 이제 가장 큰 확률의 값을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코드로 가서 자, 보시면은 그렇죠? 이 아웃풋은 이제 품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소프트맥스 모델링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아웃풋이 한 개, 그러니까는 뭐 1 아니면은 0이다 할 때는 아웃풋 값이 한 개면은 돼요. 네. 그래서 얘가 1이면은 뭐 맞는 거고 0이면은 틀린 거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웃풋 값이 여러 개잖아요. 뭐 그 A 품종일 수도 있고 B 품종일 수도 있고 C 품종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소프트맥스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서 네, 이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이미 이제 모델이 이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다 학습이 된 거예요. 네, 학습이 됐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웨이트들, 네, 자,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이 웨이트들 있잖아요. 이 웨이트들의 값들이 다 갱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105개의 데이터, 이 105개의 데이터에 x 값들이 각각 한 번씩 들어가면서 이 모델의 이 웨이트들을 다 학습을 해서 모델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몇 개 빼놨었죠? 35개 빼놨었나요? 아, 45개. 45개 빼놨었죠, 아까? 15개씩 3개. 그래서 4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45개. 45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아까 전에 그 훈련할 때는 이 10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결과값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값하고의 이 오차를 줄여주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역전파, 그렇죠?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는 데이터를 넣고 그냥 이대로 흘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A 품종이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거는 B 품종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네, 모델을 이제 그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음, 자, 분류가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 명령어를 수행을 할 거예요. 요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인자값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모델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모델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고 세 번째 인자는 타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타입은 지금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네, 요 타입에는 클래스하고 로우가 있어요. RAW, 네, 로우가 있는데 이제 주로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다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 자 일단 돌려볼게요. 짠 하고 돌렸어요. 그래서 요 결과 그쵸? 요 결과를 한번 어떻게 됐나 품종을 어떻게 분류를 했나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정확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틀리게 나왔어야 되는데 다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 모델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 혼동 행렬을 이용을 해서 모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 1017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혼동 행렬을 이용을 하시려면 자, 이 1017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로 호출하시고
돌리시면은 나오죠. 네, 나오면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 정확하게 해서 정확도가 1이죠. 네, 정확도가 1이어서 딱히 볼 건 없네요. 자, 이렇게 정확도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게 데이터를 아까 전에 분류할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를 할 때 좀 랜덤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좀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전체를 다 잘 분류를 했지만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근데 인공신경망은 이제 분류뿐만이 아니고 예측도 가능한데요. 그 예측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포터 벡터 머신을 통한 분류 모델을 볼게요. 자, 서포터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서포터 벡터 머신 네, SVM이라고 하죠. 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나누는 기준을 찾는 게 SVM이에요. 네, SVM을 통해서 요렇게 나누는 거 너무 정확하게 나눈 것 같네요. 네, 대충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요 기준을 초평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초평면. 자, 이 하이퍼플레인을 만들 때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벡터들, 이 가장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이 거리가 지금 같게 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고 요 기준이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진을 만드는 이 데이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서포트 벡터.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개념이다. 이 데이터들을 뭔가 좀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인데 차원이 늘어나면은 좀 직선으로 분류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2차원일 때는 이렇게 선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뭐 3차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뭔가 좀 3차원 같이 좀 그림을 그리면 그죠?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것들을 나눌 때 선으로 못 나누고 뭔가 이렇게 좀 평면으로 나눠야겠죠. 네, 이렇게 평면으로 나눠서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 네, 요게 이제 또 그 하이퍼 플레인, 네, 평면이 되겠죠. 약간 응용을 하면 데이터가 2차원에 있어요. 네, 데이터가 2차원에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에 있고 네,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에 있어요. 요거는 선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커널 함수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네, 커널 함수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차원을 늘려줘요. 차원을 늘려주면은 요걸 좀 그래프에 그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 차원을 늘려주면 요게 그래프에 그릴까요? 그래프에 그려야 좀 뭔가 3차원 느낌이 나겠죠? 요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요건 이렇게 평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원을 증가를 시켜서 구분을 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커널 함수다. 네, 여기까지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은 되게 간단해요. 네, 간단해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한데 이 1017 패키지에 있는 그 svm 함수 요거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KLAR 패키지에 있는 svm 라이트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랩 패키지에 있는 KSVM 함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커널랩 패키지에 있는 KSVM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먼저 자 보시면은 자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패키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고 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네, 이게 다예요. 네,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KSV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생성을 하는데 첫 번째 인자는 아까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 y 값이 품종이다. 나머지 x 값은 다 쓸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얘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그거 그냥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커널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rbf 닷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널 종류도 뭐 폴리노말 커널,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커널, 뭐 바닐라 닷 커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간단한 실습이기 때문에 그냥 요 가우시안 커널을 자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네, 모델을 생성을 하고 이게 어떻게 찍히나? 안 해봤는데 네, 이거 뭐 나오죠? 네, 네. 서포트 벡터는 50개다. 네, 그 50개를 이용을 해서 그 하이퍼 플레인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잘 작동을 하는지 또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려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45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또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실행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프레딕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아까 전에 생성했던 이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 데이터 만든 거고 세 번째 타입은 리스폰스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폰스는 이제 예측된 범주를 분류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요거 말고 뭐 프로바빌리티라고도 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예측된 확률 값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범주를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A 품종인지 B 품종인지 C 품종인지를 범주를 분류를 하는 상황이라 네, 리스폰스를 주고 실행을 했어요. 네,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실행 결과가 들어갈 거고 자, 여기 실행 결과에 요 아이리스 테스트에 있는 요 품종을 어떻게 잘 구분을 했는지를 돌려보면 여기서는 네, 한 개가 틀렸네요. 네, 그렇죠? 네, 한 개가 틀린 거를 보실 수 있고 정확도를 이제 혼동 행렬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정확도가 0.9778이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네.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y 값을 주고 x 값 주고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넣고 커널 뭐 그냥 요거 주면 되고 그렇죠? 네. 두 개가 살짝 구현하는 방식은 살짝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진행한 것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